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네, 지역의 이슈를 속편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부평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미쓰비시 줄사택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유일하게 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강제노동합숙소인데요. 하지만 오랫동안 낙후된 채 방치되다 보니 주민 편의를 위해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역사적 가치가 있는 만큼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줄사택,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한번 짚어봅니다.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부평구 의회의 이익성 의원 그리고 신진영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쓰비시 줄사택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신진영 의원께서 미쓰비시 줄사택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현재 부평공원의 공원 자리에 미쓰비시 제강 인천 제작소의 전신인 히로나카 상공의 부평 공장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미쓰비시 사택이라고 불리는 유적도 히로나카 상공 시절부터 세우기 시작했고요. 미쓰비시 사택은 국내에서 강제동원 관련 기업이 남긴 대표적인 노동자 마을 두 개소 가운데 하나고요. 네. 지금 부평 이동에 구사택지와 신사택지가 있습니다. 이 중 신사택이 미쓰비시 줄사택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네. 미쓰비시 줄사택에 대한 내용은 얼마 전 학술 토론회에서 그 조건 고려대학교 한국사 연구사 연구 교수님하고 네. 김경회 인하대학교 건축학교 교수님이 언급해 주셨는데요. 네. 일본의 침략 전쟁으로 강제 동원된 노동자들의 거주 환경을 볼 수 있는 전쟁 유적이기도 하고요. 네. 또 구사택은 기역자형 한옥의 형태를 띠고 있는 반면에 신사택은 하나의 지붕으로 길게 늘어선 연립주택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저비용 저층 주택의 유형과 변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 근대 건축사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부평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사적 의의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하지만 그동안 관리부실로 방치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주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요. 이익성 의원께서 현재 그 열악한 상황 설명 좀 주시죠. 예, 일제강점기 말인 1940년도 전후에 네. 지어진 미쓰비시 줄사택인데요. 이제 80년이 지난 그런 건물들입니다. 네. 정말 노후된 주택인데요. 네. 나무와 흙으로 허술하게 지어진 그런 줄사택 건물인데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줄사택 구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집과 집 사이를 구분하는 것은 오로지 벽, 하나의 벽으로 구분을 했고 10집을 나눈 후에 하나의 지붕을 올려서 만든 주택이 줄사택의 네. 형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 지붕 10가정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택을 보수하려고 하면은 여러 집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죠. 이렇듯 줄사택의 구조가 그 관리나 보수가 어려운 그 구조적의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줄사택의 일부가 붕괴가 되고 네. 또 또 방치되는 등 빈집이 증가하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인근 주변 지역까지 그 슬럼화를 가져오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망가진 주택의 쓰레기 무단 투기로 길고양이들의 서식처가 되고 오죽하면 주변에 사시는 지역분들께서 미쓰비시 줄사택을 우회해서 통행하는 그런 웃지 네.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줄사택 지역을 그 처음 방문하시는 타지분들의 경우는 요즘 같은 시대에도 동네 한복판에 이렇게 무너진 주택들과 쓰레기들이 방치된 이런 곳이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 안타깝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굉장히 낙후됐고 열악하다 보니 이제 슬럼화가 됐다라는 말씀인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은 개발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들은 그럼 어떤 방향으로 이 지역이 바뀌길 바라고 있는 건가요? 미쓰비시 줄사택에 그 사시는 분들이 원하는 개발 방식은 초기와 현재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초기엔 당연히 민간 개발 방식을 선호하셨습니다. 네. 그러나 민간 개발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풀어야 할 난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미쓰비시 줄사택의 특징이 한 지붕 10가구의 형태로 완전 합의제를 이루어야 되는 상황인데 민간 개발 방식을 하다 보니까 완전 합의제를 이루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줄사택 간의 간격, 즉 다시 말하면 골목길이 너무 협소해서 제가 어릴 때 기억은
그저 한 넓은 길이 2m 정도, 네. 좁은 길은 1m 안팎의 그런 골목길이 였기 때문에 너무 협소하죠. 네네. 협소하다는 것은 민간 개발을 할 당시에 공사 차량이나 장비 진입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민간 개발이 어려움이 있었죠. 이와 같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네. 그 국토부로부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6m의 소방도로를 개설을 해드리죠. 네. 그리고 필지가 아주 작게 분할이 되어 있는 것을 주거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필지를 좀 통합해서 네. 묶어드립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행하던 주거 형태인 빌라 이런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네. 그런 필지로 묶어서 민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민간 개발을 용이하도록 환경을 개선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그 지구 단위 계획의 문제인데요. 줄사택 주변 지역은 준주거 지역으로 네. 용적률이 500%에 이릅니다. 그런데 줄사택 지역은 2종 그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250%의 용적률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개발 이익을 얻기가 힘든데 어떻게 민간 들어오지 그 못했다. 개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십 년째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 바라던 민간 개발은 물거품이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빈집과 또 관리 부재로 허물어지는 그 주택들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공공시설을 유치하는 네. 그런 방식으로 주민 의견이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줄사택 부지에 부평 이동 주민센터 센터, 네. 그리고 도서실 헬스장을 갖춘 커뮤니티 시설. 예, 공동 이용 시설의 건립 그리고 문제가 됐던 주차장. 공용 주차장 네. 설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우회하던 그 기피 지역에서 주민들이 찾는 지역 또 주민들께 혜택을 드리는 지역으로 거듭나고자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그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공용 주차장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 지난해에 예순이 올라왔지만 이제 구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두 의원분들께서도 그 자리에 계셨었는데 이 삭감했던 이유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신진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역사적인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입장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진영 의원께서 이제 당시 예산 삭감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쓰비시 줄사택이 저희 8대 의회에서 논의가 된 건 이번에 본 예산 때부터가 아니라 사실 8대 의회가 개회하면서부터입니다. 그곳에 이제 지금 생활사 박물관을 위해서 시에서 1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삭감되어야 한다라는 논의가 있었던 거죠. 그 이유로 방금 전에 이제 이익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지역이 지금 현재 그 7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원도심에 대한 그 개발 계획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용도인데 특히나 그 미쓰비시 줄사택 같은 경우는 주차장의 용도로 이미 이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본 예산에 그 예산이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네. 근데 아쉽게도 그 지금 미쓰비시 줄사택의 주차장을 지으려면 당연히 철거를 먼저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철거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 미쓰비시 줄사택을 지금 상태를 다시는 볼 수 없다라는 건데 네. 그렇게 되기까지 그 과정에 역사적 가치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존해야 되는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네. 검토의 과정이 생략된 것이 네.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수순으로 이제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짓는 수순으로 네.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철거하기 이전에 그 가치를 검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를 제기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효용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후에 철거를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어도 그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다수였던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추경 예산에서 이제 인천시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되면서 이 주차장 건립 비용 예산이 다시 한번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 방금 신진영 의원님께서 그 과정을 이제 설명을 주셨습니다. 예산 삭감의 과정을 설명을 주셨는데
예산 삭감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실은 참 안타까웠죠.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 주차장 조성 계획이 하루아침에 네. 졸속으로 이렇게 진행된 것이 아니고요. 수년간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진행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미쓰비시 줄사택의 역사적 가치나 이런 모든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나 뭐 이렇게 장치를 좀 마련한 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2017년도에 그 미쓰비시 줄사택을 보존하고자 네. 생활사 박물관 건립 계획을 부평구에서 세웠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생활사 박물관 설립 계획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생활사 박물관 설립 계획이 취소가 되고 네. 향후 반환 예정인 미군 부대, 미군 부지, 네. 예, 그 반환 예정 부지에 이제 평화박물관이라고 가칭 설립이 될 경우에 네. 거기에다가 이제 같이 그 네. 예, 그 미쓰비시 줄사택 관련된 시설을 좀 전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이제 결론이 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천광역시에서 편성한 예산을 부평구에서 예산 삭감이 가능합니다. 네. 물론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예산 심의의 권한은 의회에 있으니까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산 삭감의 사례를 얘기하자면 네. 이런 아마 사례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우리 부평구의 현실과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또는 우리 부평구의 예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칭 사업을 결정해서 예산을 내려보내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평구나 의회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힘든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얼마든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야 될 겁니다. 네. 그런데 방금 우리가 논의가 됐던 그런 줄사택 주차장 조성 사업은 오히려 우리 부평구에서 인천시에 요청한 사업입니다. 네. 예, 우리 부평구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50%를 지원해 달라고 부평구가 인천시에 예산 지원을 요청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인천시에서 도와주겠다고 지원을 약속한 그 예산을 하루아침에 삭감해 버렸습니다. 예, 이 부분이 주차장 예산 삭감 소식에 부평 이동 지역 주민들이 수십 명이 오셔서 부평구 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그리고 삭감된 예산을 살려내라고 야단하시는 바람에 삭감에 동의하셨던 의원님들 그리고 부평구 의회가 큰 곤욕을 치르는 모습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평 구민의 뜻에 반하는 예산심사였다. 그것이 잘못됐었던 예산심사였다라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40억의 예산이 전액 주차장 예산이 편성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진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익성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서의 사업 진행 과정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보았는데요. 네. 일단은 주차장으로서 용도를 이제 확정을 받은 데에 가장 크게 영향력이 있었던 거는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네. 주민들 600명이 서명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부평 이동이 주차 시설이 좀 열악하고 네. 그러니 주차장으로 좀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던 부분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물론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랜 기간 충분하게 검토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을 어떤 용도로 해야 되느냐, 무엇이 필요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한 동의는 조금 어려운 어렵다. 부분입니다. 일단 첫째는 아까 이게 역사적으로 또 네네. 건축학사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검증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3월 22일 날 이후에 학술 토론회가 있었던 네. 부분이 올해 들어서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부족했었다라는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그 주차장 부지의 그 주차장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요. 철거를 하고 그냥 노면에 네. 그냥 평지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네. 근데 요즘에 그 신도시나 이런 데 어디를 가도 사실
지상의 차량들을 거의 볼 수 없는 게 특징 아닙니까? 네.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주차장을 만드는 형태도 저는 좀 더 고민을 해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평 이동은 주차장만 부족한 곳이 아닙니다. 네. 주변에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들이 많이 난립해 있고 녹지라든가 주민 쉼터,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차장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요즘 주차장 거의 지하화하지 않습니까? 네. 지하화하고 지상은 주민 쉼터라든가 놀이터 이 등의 어떤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만드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계획을 세워야 됐었지 않았느냐. 이 부분도 두 가지가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네. 좀 더 학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주차장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주차장 시설을 네. 만든다 하더라도 주차장 이외에 복합적인 건물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큰 기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기조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라고는 보기 어렵다. 어렵죠. 이런 입장을 말씀해 네.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이제 부평구는 미쓰비시 줄사택의 그 이제 역사적 가치와 이제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두 분 모두 토론회 같이 하셨었잖아요. 학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제 그 미쓰비시 줄사택의 역사적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입을 모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진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번에 그 학술 토론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사 연구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그 주차장으로 네. 거론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염려 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더 조사와 연구를 충분히 해보자라는 자성의 목소리에서 네. 열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3월 22일 날 부평구청에서 학술 토론회를 했습니다. 네.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건축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또 실제로 건축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네.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미쓰비시 줄사택에 대한 역사성을 공유하고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지금은 뭐 거의 버려져 있고요. 네. 뭐 아까 이익성 의원님 문제 제기하셨던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네. 그러나 그런 건물들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보존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소중하고 또 가슴 아프지만 그런 역사들을 저희가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유적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사례들을 살펴보고 네. 또 미쓰비시 줄사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네. 최근에 지금 저희 인천에도 그 일본인 식당 건물이 아베 식당. 네, 네. 그렇죠. 건축 자료가 남아 있는 식당인데 네. 철거됨으로써 철거와 보존이라는 지금 상반된 가치를 가지고 사회 갈등이 많이 증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첨예했죠. 네. 네. 근데 이제 마찬가지 미쓰비시 줄사택도 오랜 기간 주민들이 수건했던 사업이었던 만큼 네. 더더구나 주민들의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뭐 국내 유일한 역사적 유적이다라고 네. 해서 만들었던 전시관을 조성했는데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임시 폐쇄 신세가 된 유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 상암동에 있죠. 네. 그 상암동에 일본군 관사, 일본군 네. 관사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시 답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주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소통하는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한 이제 선행 작업으로 이 미쓰비시 줄사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안내판 같은 걸 만들어서 그곳에 지금 안내를 해서 주민들이 같이 볼 수 있고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고자 지금 부서에다가 요청을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 의원께서는 그 해당 토론회 어떻게 보셨어요? 예, 미쓰비시 줄사택 그 가치와 활용 방안 학술 토론회 저도 현장에 참석해서 함께 했습니다. 미쓰비시 그 학술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제가 태어나고 성장한 장소인 미쓰비시 줄사택이 네. 많은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 생각도 들었고 또 미처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네. 다만 아쉬운 점은 학술 토론회가 일제 강점기에 그 역사적 가치에 중점을 좀 둔 그런 주제 발표와 토론이 주류를 이루어서 편향된 그런 토론회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요. 네. 미쓰비시 줄사택 건축물의 구조적 진단을 통해서
앞으로의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나 하는 현실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논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아쉬움을 느끼게 됐고, 토론자분들이 미쓰비시 줄사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좀 직접 만나서 의견도 좀 들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포함해서 현실적 활용 방안을 좀 모색하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향후에 이런 토론회가 진행이 된다면 이런 몇 가지 말씀드린 아쉬운 부분이 좀 보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미쓰비시 줄사택의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게 이제 주민들의 입장이신데, 미쓰비시 줄사택의 역사적인 가치도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많이들 또 알고 계시잖아요. 이에 대해서 주민분들도 근데 혹시 공감을 하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일제 강점기에 어려웠던 노무자들의 집단 주거지였던 줄사택의 역사적 가치에 공감들을 대부분 하시죠. 네. 예. 다만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나 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줄사택의 역사적 보존 가치보다는 수십 년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았고, 네. 그리고 또 현재 지금도 살고 있는 주민들로서는 하루빨리 재산권 행사를 통해서 보다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시기를 아주 강력하게 원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줄사택의 외형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좁고 협소한 그런 줄사택의 공간에서 힘든 강제 노동을 당하신 우리 선조들의 고단한 삶, 그 삶이 바탕이 돼서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평 이동 미쓰비시 줄사택 인근에 거주하고 계신 이수창 씨의 3월 18일자 인천투데이에 기고하신 기고문, 미쓰비시 줄사택 관련 토론회를 앞두고라는 기고문 중에 일부를 좀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미쓰비시 줄사택을 관광지로 조성하겠다는 말을 들을 때면 황당하게 그지없다. 다 쓰러져가는 흉물스러운 건물 몇 동 남겨놓으면 관광지가 된다는 말인가. 이런 발상이 기가 막힐 뿐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칸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다. 정말 보존할 가치가 있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자랑스러운 것이든 부끄러운 것이든 보존해야 한다. 반면에 밤길을 거닐기 무섭고 주민들이 기피하는 곳이라면 주민 편의를 우선해야 할 것이다. 토론자들은 토론을 하고 나면 그만이지만 주민들은 계속 이곳에서 살아야 한다. 전문가든 행정이든 의회든 주민들을 그만 괴롭혔으면 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앞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우리 지역에 필요한, 그리고 부평을 넘어 이제 한국에 필요한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어떤 이런 지점들을 보존하는 것은 전 좀 별개의 문제일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절충안을 내서 두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찾는 것이 저는 해답일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짧게 같은 이런 두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절충안은 없을지를 한마디씩 좀 여쭐게요. 먼저 신진영 의원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학술 토론회에서 이익석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은 주민들의 원하는 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다라고 했는데, 사실 학술 토론회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공간성에 대한 걸 보는 겁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미쓰비시 줄사택은 현장성을 지금의 현장성을 그대로 유지한 역사기억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 가장 적절하다라고 대부분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쓰비시 줄사택을 일부 건물만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 블럭을 하나의 건축 자산으로 보고 단지 전체를 재생하는, 보존 활용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익선동의 한옥마을은 종묘가 있어서 개발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한복판의 가장 대표적인 노후된 지역이었죠. 네, 하지만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익선동의 낡음이 새로운 개성으로 재탄생했고,
서울에서 가장 핫한 골목입니다. 현재는. 그리고 저희 인천 지역에도 강화도의 조양방지 카페라는 네. 곳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33년에 강화갑부 항제묵이 세운 최초의 민족 자본적인 직물 공장이었죠. 근데 1958년에 폐업한 다음 60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최근에 카페로 재탄생되었습니다. 네, 낡은 구조물들, 재봉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박물관을 연상케 하는데요. 이런 이색적인 카페로 그 옛날에 그 방직 공장에서 고생했던 여공들의 예환을 고스란히 담으면서 또 근대 산업 유산과 역사를 재조명하는 좋은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 가치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현재 미쓰비시 줄사택이 심각할 정도로 방치되어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경관성과 안전성에서 심각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투자가 절실히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한다는 명목으로 개인들에게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미쓰비시 줄사택은 공공이 직접 매입을 하고 그리고 역사성과 장소성 또 사회적 가치를 재활용해서 지역 주민들과 또 외부에서 오시는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재생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익성 의원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개발이냐 보전이냐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부평구에서 그 미쓰비시 줄사택 보존하고자 생활사 박물관 건립 계획을 세웠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7년에 계획해서 2018년에 실행에 옮기고자 준비를 하고 23억의 예산 규모까지 확정을 하고 진행을 하다가 네네. 미쓰비시 줄사택 생활사 박물관 건립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네. 그 취소된 이유는 부평구에 당연히 거쳐야 되는 투용자 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뭐 이런 그 것들을 포함한 행정처리 과정을 생략한 그런 졸속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두 번째는 현장 줄사택의 건축물 상태가 너무 노후되고 도로 개설 사업 등으로 인해서 줄사택의 일부가 잘려나가고 또 이 잘려나간 건축물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옹벽을 또 설치를 하고 네. 이러한 그 줄사택이 변형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미쓰비시 줄사택 생활사 박물관을 건립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하는 최종 판단이 쓴 겁니다. 네. 그래서 줄사택 그 생활사 박물관 건립 계획을 취소했는데요. 이것은 차준택 부평구청장의 당시 당선인의 신분인데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이런 선거 공약이었음에도 생활사 박물관 건립 계획이 취소되고 그 미군 부대 반환 예정 부지에 평화박물관이 건립이 되면 그곳에 미쓰비시 줄사택 역사적 가치와 그때 노무자들의 힘들었던 그 삶을 교육적 차원에서 재조명하는 재조명하자 이렇게 네. 결론이 이제 났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보존이 꼭 필요하다면 저는 꼭 현장 보존 방식이 아닌 미쓰비시 조병창까지를 포함해서 줄사택의 역사적 자료를 부평 역사박물관을 통해서 보관 전시하는 방안이 괜찮겠다 하는 그런 대안을 좀 제시를 하면서 굳이 현장 보존 방식을 주장을 하신다면 줄사택보다도 훨씬 주택의 보존 상태가 양호한 그 줄사택 인근에 위치한 2호 사택 두 채가 있습니다. 그 2호 사택 두 채를 보존하고 2호 사택 안에 줄사택에 대한 자료를 보관 전시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쓰비시 줄사택 활용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